제가 좋아서 선택을 했더라도 결과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뭔가를 선택할 때 용기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결정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번 강연의 주제로, 그러니까 제목으로 한복은 쿨하다라고 정했는데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프레이즈예요. 저희 스튜디오 인호주단, 그러니까 전 회사라는 말을 좀 싫어해서 노동집단이라고 하는데 저희 집단의 캐치프레이즈이기도 하고,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복을 처음 마주했을 때,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어렸을 때 입었던 그 반짝반짝하고 무지하게 화려한 그 색동 한복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한복이 있다는 것을 마주한 순간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어떤 말이에요. 이거 너무 쿨하다, so 쿨하다. 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저한테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이어서 요거를 캐치프레이즈로 정했고 또 그 캐치프레이즈를 제목으로 했습니다. 혹시 전통이라고 말을 듣거나 아니면 한복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이미지들을 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는 제법 오랜 시간 한복이라는 일을 해왔고,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한복하면 사실 저한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예요. 어렸을 때 봤던 거. 그 금은박이 너무 번쩍번쩍 들어가 있는 공주옷. 엄마가 사주신 거. 근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게 색동이에요. 그래서 또 저도 이게 제일 먼저, 아직까지도 이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유이기도 한데, 각각의 색상들이 다 어떤 바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산이라던가, 옛날에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중요했으니까 무병이라던가 건강하게 계속 하기를 바라는 마음, 장수, 옛날에 일찍들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장수의 마음이라던가 그런 마음이 담긴 색깔들이 그 마음이 실제로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되게 철저하게 규칙에 의해서 나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복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디자인의 요소예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부를 하는 저희들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거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뭔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한복의 어떤 느낌은 약간 이런 거예요. 보시기에 어떤가요? 한복이지요? 근데 색감은 아까랑 분명 뭔가 다른, 사실 색깔 동일하게 했었어요. 저희도 붉은색을 가지고 있고 화이트를 가지고 있고 녹두색도 있어요. 원단도 모두 전통 원단 그대로이고, 하물며 만드는 방식 또한 옛날 방식으로 저희는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이미지를 제가 왜 만들어가고 있는지가 결국은 인호주단이 시작된 이유이기도 해요. 저도 회사에서 생활을 할 때는 한 번도 한복을 입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보기에도 불편하고 늘상 뭔가 과했고 가격도 물론 비쌌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턴가 조금씩 더 자세히 알아가고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고 또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발견한 거지요. 뭔가 나만 볼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고, 지금의 어떤 요소로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좋아했고, 정말 처음 본 순간 이거 너무 쿨하다, so 쿨하다라고 느끼는 그 가슴 떨림과 즐거움, 그 재미를 아직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20살에 미국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너무 재밌게 살았어요. ESL을 3년 했거든요. 보통 1년이면 끝나는 거를. 유학생 친구들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모든 재밌는 경험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원래는 패션 디자인을 전공할 생각은 전혀 눈꼽만큼도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음반 프로듀서가 돼서 치료음악을 공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을 했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에 있는 저희 집안의 모든 여자분들은 다 패션 계통에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하지요. 굉장히 크게 패밀리 비즈니스로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모두 종사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당연히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굉장히 이모가 좋은 디자이너시고 또 좋은 패션 디자이너이신 만큼 성격도 만만치가 않으신데 딜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차피 여지껏 놀 만큼 놀았고 이제 학교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전공을 하기 전까지 너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의미에서 집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나머지는 모두 네가 좋아하는 과목을 듣고 하나만 패션 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하시면서 왜 해보지도 않고 가능성을 막아두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또 성격이 되게 귀도 얇고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막 좀 덜렁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혹 해서 수업을 하나를 들었어요. 그 수업이 제 인생을, 제 꿈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제가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원래는 회사에 다시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어느 회사에서도 제가 공부한 그런 슐터복식 부분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약간의 고민을 거쳐서 그러면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는 약간의 오기를 가지고 인호주단을 시작을 했어요. 이건 제가 아직까지 ING 인호주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업무일지를 매일 쓰거든요. 그날 하루 있었던 일, 제가 반성해야 되는 거, 제가 실수한 거, 제가 잘한 거, 그날 무슨 일을 했으며 무슨 일을 하려고 했으나 진행하지 못했는지를 하루도 빼지 않고 쓰는데 거기에 제가 썼던 말들이에요. 어떤 때는 저한테 격려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한테 질책이 되기도 하며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끄적끄적 낯설처럼 했던 말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제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일을 쫓아가자.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다 보면 인생은 항상 저 이제 아직 어리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에서 보면 항상 A 아니면 B를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근데 사실 그 선택이 잘못됐을 때 너무 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정하지 못한 채 며칠 혹은 몇 달이 갈 때도 있는데 그때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만약에 그냥 보고서 머리로 생각할 수 없다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냥 결정하고 그게 혹시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잘 되지 않고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도 어쨌거나 저는 이걸 선택할 때 즐거웠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것도 정말 심금을 울리는 말입니다. 저한테. 제가 되게 좋아해서 한복을 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힘든 일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점점 일이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선택을 했더라도 결과가 힘들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되게 뭔가를 선택할 때 용기를 필요로 해요. 하지만 결정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되게 늙어서 한복 시작했고 30에 한복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되게 용기가 필요했고 인호주단을 할 때도 혹은 지금도 남들은 너에게 돌아가는 이익과 돈이 얼마나 벌리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익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다른 것들, 그 외에 다른 어떤 일을 제대로 하는 것들, 정성을 담는 것들, 그런 것들과 그냥 동일선상에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선택할 때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하기가 좀 용기가 필요했었어요. 왜냐하면 망할까봐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도 실현은 있다. 이것도 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 한복 하나만 제가 좋아하는 일이지 그 외에 나머지 세금 보고라던가 손님과의 미팅, 업체 미팅 모두 다 싫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러 이거를 해가지고 이 쓸데없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한복만 디자인하면 됐고 한복 하나에만 집중하면 됐었는데 이걸 뭐 하러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해야 하냐 하면서 저희 직원 선생님한테 매일 푸념을 해요. 그리고 즐거워서 하는데도 그 일은 그냥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즐겁지 않은 선택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나. 그래서 그렇다는 거와 세상에 버릴 것은 없다. 이거 저희 어머니가 해주는 말씀인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분명히 남는 교훈이 있으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그거에 좌절하고 그거 수그리고 있지 말고 거기서 빨리 챙길 거 챙겨서 다음으로 넘어가라 하시는 교훈이셨거든요. 진짜 아직까지는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잘 공부한 한복을 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뭔가 좀 새로운 일을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한국에 온 거지요. 그리고 즐겨라. 전 지금 이것도 즐기고 있고 오전에 있었던 촬영도 즐기고 있고 모든 하는 일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기 싫은 일도 많은데 거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지금 부가세 신고하는 기간이지요. 부가세 신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 즐거운 한복을 내년부터는 못할 수도 있어 라면서 즐거움을 억지로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즐겨라. 제가 바라는 저의 미래 그리고 인우주단의 미래는 이것이에요. 지금 외국 아저씨잖아요. 외국 아저씨가 한복을 입었는데도 너무 멋스럽죠. 선글라스를 너무 같이 멋지게 매치했어요. 그 예전에 저희 이모가 하신 말씀인데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해봐라. 거기서 뭔가 다 새로운 걸 찾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이게 한복이 서양에 가서 어떤 또 그림을 저한테 보여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서양을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제가 뭔가를 해 나갈 수 있기를 저 스스로한테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짜배기 전통이 구석구석 살아있는 아름답고 독창적인 문화를 디자인해서 세계 곳곳의 즐거움을 선물할 수 있는 모두의 작은 작업실 인우주단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의 초심, 지금 저의 다짐들,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이 이 문단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